26년 전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뒤로 한 채 프랑스로 떠났습니다. 그 후로 한국과의 모든 인연을 끊었죠. 하지만 운명이란 참으로 기묘한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서 성공한 CEO가 된 저는 출장차 한국에 다시 발을 디디게 되었고 인사동의 작은 찻집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착용하고 있던 목걸이를 본 순간 제 심장이 멈춰버렸거든요. 그 목걸이는 분명히 제가 옛 연인에게 선물로 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여성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그 목걸이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마리장입니다. 프랑스에서 친환경 화장품 브랜드 CEO로 일하고 있죠. 48세가 된 지금 한국 출장을 위해 26년 만에 이 땅을 다시 밟게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예전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일로 온 것이니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윤 대표와의 미팅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마리 대표님, 한국 음식 드셔보시겠어요? 윤 대표가 제안했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아직 한국 음식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럼 차라도 한잔 하시죠. 인사동에 좋은 곳이 있어요. 인사동이라는 이름에 가슴이 쿵했습니다. 학창시절 자주 거닐던 곳이었죠.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고 결국 따라 나섰습니다. 찻집은 생각보다 아늑했어요. 한옥 스타일의 작은 공간에 은은한 차 향이 퍼져 있었죠. 나무로 만든 테이블과 전통 소품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20살 정도로 보이는 예쁜 여성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긴 머리에 맑은 눈이 인상적이었죠. 저는 하은이라고 해요. 어떤 차를 드릴까요? 하은이라는 이름이 왠지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녹차를 주문했고 윤 대표는 홍차를 시켰죠. 차를 우리는 동안 하은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손놀림이 능숙하고 차분했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죠. 여기 차 정말 맛있어요. 하은이 차를 내어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은의 시선이 제 목에 걸린 펜던트에 머물렀어요. 이거 저희 아빠 서랍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하은의 말에 제 손이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이 목걸이는 26년 전 제가 한국 남자에게 선물로 줬던 것이었거든요. 하은의 말에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서랍에 있다고 했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가 아주 소중히 간직하고 계세요. 가끔 꺼내서 보시더라고요. 윤 대표가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쓸 수 없었어요. 하은에게 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요? 찻집 사장님이세요. 지금은 잠깐 외출 중이시고요. 하은이 대답하는 동안 저는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특히 눈매가 그랬어요. 차를 마시는 동안 내내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웃을 때의 표정, 말하는 버릇들이 왠지 친근했어요. 하은 씨 몇 살이세요? 20살이에요. 20살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난 지 26년이 지났으니 시기가 맞아떨어졌거든요. 아버지와 단둘이 사세요? 네, 어머니는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하은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혹시 제가 떠난 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윤 대표가 시계를 보며 일어났습니다. 마리 대표님, 시간이 좀 늦었네요. 내일 미팅 준비해야 하니까 호텔로 가시죠. 저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하은에게서 눈을 떼기가 어려웠습니다. 내일 또 오겠습니다. 제가 하은에게 말했을 때 그녀는 환하게 웃었어요. 언제든 오세요. 맛있는 차 준비해 둘게요.
호텔 방에 혼자 있으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은이 말한 목걸이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26년 전 서울대 교환학생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 만난 박도현과의 사랑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도현은 경영학과 3학년이었고 저는 1년 교환학생으로 왔었죠. 처음 만난 건 도서관이었어요. 제가 한국어로 된 책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있어서 물어봤거든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도현이 친절하게 설명해줬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매일 도서관에서 만나 공부하고 주말엔 같이 영화도 보고 데이트도 했죠. 도현은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제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말이 이 목걸이 예뻐. 너에게 주고 싶어. 그런데 제가 먼저 목걸이를 선물로 줬었죠. 프랑스에서 가져온 작은 하트 모양 펜던트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나를 생각해줘. 도현이 목걸이를 받으며 기뻐했던 얼굴이 선명해요. 그리고 약속했죠. 졸업하면 프랑스로 갈게. 그때까지 기다려줘. 하지만 부모님이 반대하셨어요. 한국 남자와 사귀는 걸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하셨죠. 당장 프랑스로 돌아와. 더 이상 그 남자와 만나지 마. 어쩔 수 없이 급하게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도현에게 제대로 된 인사도 못한 채 말이죠. 처음 몇 달은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도현이 프랑스로 올 계획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편지가 뜸해지더니 결국 연락이 끊어졌죠. 그 후로 한국과는 완전히 인연을 끊었습니다. 도현 생각을 지우려고 노력했고 일에만 매달렸어요. 그런데 오늘 하은을 보니 예전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특히 그녀의 눈매가 도현과 너무 닮았거든요. 혹시 하은이 도현의 딸일까요? 그럼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하은은 어머니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온갖 추측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없었습니다. 그저 내일 다시 찻집에 가서 확인해 보는 수밖에요. 다음날 미팅을 마치고 곧바로 찻집으로 향했어요. 마음이 조급했지만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찻집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제와 같은 향기가 맞아줬어요. 하은이 다른 손님에게 차를 내어주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하은이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안쪽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은아, 새로운 차 주문이 들어왔는데.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분명히 도현의 목소리였거든요. 안쪽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어요. 2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도현이었습니다. 조금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온화한 인상이었죠. 도현이 저를 보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어요. 그리고 제 목에 걸린 펜던트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리아. 도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26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안녕 도현아. 저도 겨우 인사를 했죠. 하은이 우리 사이를 번갈아 보며 당황하고 있었어요. 아빠 이분 아세요? 응. 오래전에 알던 사이야. 도현이 대답했지만 시선은 계속 제 목걸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걸 아직 가지고 있었어? 도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도 가지고 있다며. 하은이가 어제 말해줬어. 아빠 정말 똑같은 목걸이 있어요? 하은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도현이 잠시 망설이더니 안으로 들어가서 작은 상자를 가져왔어요. 상자를 열자 익숙한 목걸이가 나왔습니다. 제가 26년 전에 선물로 준 바로 그 목걸이였죠. 이건 내가 아주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거야. 도현이 목걸이를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그 표정에서 26년간의 그리움이 느껴졌습니다. 하은이 우리 둘 사이의 분위기를 눈치채고 잠시 밖으로 나갔어요. 저와 도현이 단둘이 남게 되었죠. 마리아, 왜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어? 도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답하기 전에 눈물이 먼저 흘렀어요. 부모님이 반대하셨어. 어쩔 수 없이 프랑스로 돌아가야 했고. 그래도 편지라도 보낼 수 있었잖아. 처음엔 편지를 보냈어.
하지만 부모님이 모든 편지를 가로챘거든. 내가 답장을 안 보내는 줄 알았어. 도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나도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안 와서 포기했어. 서로 편지를 보냈지만 부모님 때문에 전달되지 않았던 거였죠. 26년간의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하은이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딸이 맞아. 널 닮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딸이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습니다. 왜 알려주지 않았어?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 그리고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도현의 말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혼자서 딸을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은이 어머니는 어떻게 된 거야? 사실 어머니는 없어. 내가 떠나고 몇 개월 후에 임신 사실을 알았거든. 하지만 혼자 키우기로 했어. 도연이 솔직하게 말해줬습니다. 하은이에게는 어머니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했지만 사실은 제가 모르는 사이에 태어난 딸이었던 거죠. 미안해, 도연아. 정말 미안해. 저는 26년간 모른 채 살았다는 죄책감에 눈물을 흘렸어요. 도연이 제 손을 잡으며 위로해줬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상황이 그랬던 거지. 하은이 다시 찻집으로 들어왔어요. 우리가 눈물을 닦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죠. 무슨 일이에요? 둘 다 우셨어요? 하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아니야, 그냥 오랜만에 만나서 감격스러워서. 제가 얼버무리며 대답했습니다. 도연도 고개를 끄덕이며 도와줬죠. 옛날 이야기 하다 보니 감상적이 되었네. 하은이 그런 우리를 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감춰진 이야기가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분은 아빠의 옛날 친구세요? 응, 아주 소중한 친구였어. 도연이 답했지만 하은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저는 하은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20년간 키우지 못한 딸이 제 앞에 있는데 아직 엄마라고 말할 수 없었거든요. 하은아, 학교는 어디 다니니? 대학교 1학년이에요. 국문과에 다니고 있어요. 공부 잘하는구나. 아빠가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죠. 하은이 도연을 보며 애정 어린 눈빛을 보냈어요. 부녀 사이가 얼마나 끈끈한지 느껴졌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더욱 미안해졌어요. 도연이 혼자서 딸을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은아, 잠깐 아빠와 이야기 좀 더 할게. 도연이 하은에게 말했습니다. 하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손님들을 맞으러 갔어요. 도연아, 하은이에게 언제 말할 거야? 아직 모르겠어. 갑자기 엄마가 나타났다고 하면 놀랄 거야. 도연의 말이 맞았어요. 20년간 엄마 없이 살아온 하은이에게 갑자기 엄마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알려주자. 저도 동의했어요. 하은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하은과 단둘이 산책을 나갔어요. 인사동 골목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은아, 내가 어릴 때부터 어땠는지 궁금해. 어릴 때는 엄마가 없어서 외로웠어요. 친구들은 다 엄마와 함께 오는데 저는 혼자였거든요. 하은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곁에 있어줘야 할 시간들을 놓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엄마 몫까지 다 해주셔서 불편함은 없었어요. 아빠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예요. 하은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이 정말 잘 키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은아, 사실 내가 할 말이 있어. 저는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하은이 궁금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나는 사실 내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어. 무슨 말씀이세요? 26년 전에 나는 내 아빠와 사랑하는 사이였어. 하지만 부모님 반대로 프랑스로 돌아가야 했고. 하은의 표정이 점점 놀라워졌습니다. 그럼 혹시 그래, 나는 내 엄마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을 때 하은이 눈을 크게 떴어요.
정말요? 진짜 제 엄마세요? 미안해, 하은아. 20년간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저는 하은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은도 울먹이며 저를 안았어요. 엄마. 진짜 제 엄마가 맞아요? 그래, 내가 내 엄마야. 오랫동안 두 사람이 껴안고 있었어요. 20년간 묻다 한 모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마, 저 많이 그리워했어요. 나도 알았다면 절대 떠나지 않았을 거야. 하은이 제 말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어요. 아직 어색하긴 했지만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이 처음으로 함께 식사를 했어요. 도연이 직접 요리를 해줬고 하은이 상을 차렸습니다. 20년 만에 가족이 모였네. 도연이 감격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엄마, 프랑스 이야기 들려주세요. 하은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저는 프랑스에서의 생활과 회사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혼자서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키웠어. 대단해요, 엄마. 하은이 존경하는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딸이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에 뿌듯했습니다. 하은아, 이제 엄마가 곁에 있어줄 수 있어. 정말요? 프랑스로 안 가세요? 저는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며칠 전부터 본사와 한국지사 설립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거든요. 본사에서 한국지사를 설립하기로 했어. 내가 한국에 머물면서 운영할 거야. 도연과 하은이 놀라워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계속 한국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가족과 함께 살 거야. 하은이 기뻐서 뛸 듯이 좋아했어요. 도연도 감격스러워했습니다. 26년 늦었지만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네. 그래, 이제 시작이야. 몇 달 후 저는 한국지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한국 생활을 시작했어요. 하은이와 도연이 있는 곳 근처에 집을 구했습니다. 하은이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틈틈이 찻집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저도 시간이 날 때마다 찻집에 들러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해요. 어느 날 하은이가 제게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도 행복해, 하은아. 도연의 찻집도 더욱 번창했어요. 세 사람이 함께 운영하니 더욱 따뜻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찻집 입구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어요. 도연이 직접 써준 영원이라는 글씨였습니다. 이제 정말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겠네. 저는 도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하은이도 우리 사이에 끼어들며 웃었습니다. 26년 전 헤어진 연인들이 운명적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딸과 함께 새로운 가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늦게 시작된 사랑이지만 더욱 깊고 소중했어요. 그동안 놓친 시간들이 아까웠지만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늦게 피어난 꽃이 가장 깊은 향기를 남긴다. 저는 이 말을 가슴에 새기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도연과 하은이와 함께 만들어갈 앞으로의 날들이 기대되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월드스토리TV 저는 유나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또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